투자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오후장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28포인트 상승한 168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밤사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증시는 올랐지만 어제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에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순유입해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한 1679로 출발한 이후에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4흘 연속 상승세인데요. 어제보다 1.38포인트 오른 524선에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소폭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떠올랐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주면서 현재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가량 상승한 526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로서 벌써 4흘째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1,658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942억 원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1,843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39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18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46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4%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50일 만에 다시 80만 원 선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상승한 8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 0.7%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로 오르고 있고 신한지주, KB금융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5%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수주 계약 취소 소식에 장중에는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LG전자와 LG화학이 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만 원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봅니다. 서울반도체가 2% 이상 급등하면서 41,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2위 셀트리온이 1% 조정받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 역시 약세입니다. 태용은 1.9%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오늘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밖에 다음이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업종별 흐름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강한 모습이죠. 그밖에 기계업종과 전기가스업종도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기가스업종과 화학, 운수창고, 증권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보험업종이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철강, 금속업종과 운수장비업종, 종이, 목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O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OLED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흐름 그리고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식 위원님. 네네네.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 흐름 자체는 뭐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전장에 약간 혼란스럽고 취약했던 부분은 어저께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에 동시에 아주 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스멀스멀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까닭은요, 지금 외국인이 끌어올리니까 그들이 이제 뭐 주포가 돼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글로벌 증시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증시 상태는 기관권이라는 것, 특히 투신권의 환매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1670부터 1700선까지는 말 그대로 외국인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이제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관권 중에 기금 쪽에 매수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였는데 현재 많이 늘어나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볼 때 오후장에는 점점 점증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요. 오전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주춤했는데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의 이제 수주 취소 건으로 인해서 조선업 전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정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자체는 현재는 애니메이션, 손오공이라든가 바른손 이런 종목들이 정부 시책이라든가 뉴스에 따라서 반짝반짝 오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원장 안학께서 설명하신 아몰레드라든가 또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짧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장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0.2% 조정을 받은 182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부동산주의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유가 및 금속 가격 상승세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현재 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천선을 어제 회복한 이후에 오늘도 3천선 회복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데요. 기술주와 항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소폭 다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만지수와 베트남지수가 강과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졌고요. 또 대출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출구 전략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리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2% 하락한 1823.94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일본은행에서의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은행권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 규모 확대 소식에 따른 시장에서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미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18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움직임 1800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업종들의 약세 움직임 속에서 시장에서의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나가긴 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장중 발표가 있었던 1분기 대형 제조업의 BSI가 전분기 대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발표가 있었던 일본 재무상과 내각부에서 있었던 BSI 지수가 전분기 대비 플러스 13.2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 급등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일본 니케이 지수 1800선을 지지만 해준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 해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3천선을 회복했었고 오늘 소폭 약세 흐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천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위안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 본토지수 전일 3050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 그리고 상승을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현재 0.15% 상승한 3055.0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가 이번 달 말 위안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재정부에서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이 통화 긴축 정책과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위안화 절상과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히 금리 인상만이 아니라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만큼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이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를 매집하거나 토지 가격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업체들에게 대출 중단을 지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주 지금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에 제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3,050선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업종 테마를 들어보기 전에요.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비숍님. 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 시장에서 막 치솟아 오르고요. 또 허물어지기도 하고 두려운 것은 뭐 오후장쯤 되면 또 정리하는 차원의 매매가 또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이 일부 규모가 작은 중소형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세 개로 좀 나눠서 분리를 좀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있고요. 하나는 중소형 개별주가 있고 또 하나는 방어주가 있겠습니다. 방어주는 통상 바닥권에서 저가 형태를 유지하고 솟아오르는 종목들인데 오늘은 골고루 세 종목 다 매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건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자 해지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후에 점증이 돼서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은 지수 관련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스물스물 허물어진다거나 또 투신권의 매도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지금 뻗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나 방어주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유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테마를 어느 한 군데로 딱 집어서 거기다가 핵심은 포인트를 놓고 집어보기보다는 시장 전반을 넓게 바라보시면서 조금 있다가 방향성이 잡히는 부분을 쫓아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특징 종목들이 있으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아몰레드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나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몰레드 쪽은 지수 상태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따라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종목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몇 개의 대형군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가볍고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아몰레드 쪽을 굳이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하고요, LG 이노텍하고요. 그러니까 양수 겹장이죠.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쪽도 되고 아몰레드 테마도 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겹치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그리드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성향이 있는 종목이 있고 뭐가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S 산전이 속해 있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지수 관련 종목도 되고 그런 테마주도 되니까 사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따라가신다면 별 상관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테마 플러스 지수 관련주들을 묶어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면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종목군도 그렇고요. 현재는 쥐고 있는 테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시밀라라든가 또 봄이 돼서 황사 테마가 있습니다. 황사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성창 에어텍이나 크린앤사이언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성창 에어텍의 차트입니다. 현재요.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필터 쪽에 치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상황에서 현재 차트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결집을 시켜놓은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위 라인 부분은 윗부분에 3,000원이라는 라인까지는 일단 제한이 되겠는데 3,000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테마의 순환매 양상을 고려하고 다른 테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다른 순환매의 어떤 다음 턴 이렇게 해서 덫을 놓는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황사 관련주 중에 성창 에어텍의 요 타이밍이요.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한번 올라주고요. 다시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에서 저점을 살짝 올려준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살짝 양봉이 나오면서 금일 오후라든가 내일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창 에어텍이라든가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심을 둘 수 있는 테마 쪽은요, 셋탑박스가 되겠습니다. 셋탑박스는 계속 회사도 괜찮고 앞으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 좋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는데 별반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이 또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위로 치솟아 오르는데 이 종목을 앞에 두시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 겸 테마주 겸 해가지고 셋탑박스의 대장주가 휴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맥스 중에서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닥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 미디어가 위로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일 정도나 오늘 오후부터 발현이 된다면 셋탑박스 테마가 동사는 방어주도 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테마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겸사겸사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숍님,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휴맥스의 지주회사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휴맥스 주가 자체도 현재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휴맥스에 매수를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별 차이는 안 납니다만 어저께 휴맥스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는 같이 움직입니다. 트윈식으로요. 이제 모자지간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직 안 오른 휴맥스 홀딩스가 더 싸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방어주라는 것을 같이 믹스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한다면 휴맥스 홀딩스가 더 한결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죠. 예, 좀 전에 황사 관련주라고 살펴주셨던 성창 에어텍 있잖아요. 네네. 황사 관련주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회사 자체가 뭘 하는 회사인지 좀 여쭤볼까요? 자동차 에어클리너 필터를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요. 예.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부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속칭 테마로 불리는 부분은요. 과거의 사례도 보면 대운하다 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불어서 그 부분으로 매출이 급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테마를 접근할 때는 어느 정도는 깊이 따지고 들어가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물이 지어지고 수급 쪽에서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 대장주를 설정이 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겠는데 황사 관련주에서는 현재 성창 에어텍 이야기란 거는 대장주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직 덜 오른 상태라는 거죠. 언제나 테마를 쫓더라도 그 테마 내에서 덜 오르고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따라붙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성창 에어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1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5포인트 상승한 1686선에서 5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초가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26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시초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6년 만에 감소하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출이 2008년보다 0.7% 감소한 3억 3,128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은 226억 달러로 2008년보다 57.7%나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하기는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석유 제품은 2007년 주요 수출 품목 5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선박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항공 여객과 화물 운송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항공 여객은 147만 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2월 129만 명보다 14% 증가했습니다. 항공 화물도 2008년 21만 2천 톤보다 1.4% 늘어난 21만 5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제 항공 여객은 같은 기간 318만 명에서 307만 명으로 3.5% 줄었습니다. 지난달 항공 운송량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국제 여객은 12.6% 늘었고 국내 여객은 26%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항공화물도 LCD와 반도체, 휴대폰 등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1년간 21.8%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이 2012년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값비싼 액화석유가스를 섞지 않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부피 단위로 부과됐던 도시가스 요금을 2012년 1월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PG 구입 비용과 혼합 비용 등을 줄이게 돼 가스 요금은 소폭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 부피당 법정 표준 열량을 맞추기 위해 천연가스보다 1.5배 비싼 LPG를 섞어야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원가가 다소 높았습니다. LPG가 섞이지 않은 천연가스는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열량이 다소 적어 조리 시간이 3%가량 길어지게 됩니다.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집안일만 하는 가사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15명 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1,638만 4천 명으로 작년 2월보다 15만 1,000명 늘어나며 역대 최대였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가장 비중이 큰 가사 인구는 지난 2월 602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8천 명 늘어 4.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사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3.8% 늘어난 584만 8천 명, 남성은 15.3% 증가한 17만 9천 명이었습니다. 네,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요. 또 아침엔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한 이후에 점심때쯤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오후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